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고향에든 다녀오셨어요? 그 5인 집합금지 또는 코로나로 인한 가족 간의 단절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부모님 두 분이니까 5인에 포함 안 돼서 가서 인사만 아침에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이 드신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신축년 한 해 신정 구정 두 절기가 있지만 어쨌든 또 구정이 새해니까 새해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모든 만복이 다 가져가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그 위에 있는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주제, 새해 부동산 투자 물꼬는 어디로 향할까? 저희 제목으로는 드물게 이렇게 서술형 제목이 달아졌습니다. 새해 부동산 투자 물꼬는 어디로 향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 통화로만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푹 쉬었어요. 예. 어르신한테 찾아뵀죠. 예. 어르신이 90 넘으셨죠? 훨씬 넘었죠. 아직 건강하신가요? 예, 건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새해 부동산 투자 물꼬는 어디로 향할까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함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조금 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이제 타이틀이 너무 길어서 좀 압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신축년 새해에 실제 부동산 투자의 물꼬는 거의 막혔다고 보이거든요. 작년에 취득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주택 투자의 물꼬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내수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돼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유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부동산의 다른 분야들도 이 경기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상황이 나쁘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 투자 자체도 그렇게 화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이 투자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올해 신축년 새해부터의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년 만에 맞이하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코로나로 때문에 거의 정부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건 헬리콥터 정도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냥 송풍에다 돈을 날려보내는 형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백신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올해 한 7, 8월 정도까지 거의 백신을 거의 마치겠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도 아마 이제 곧 이번 주 내에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설을 지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인가요? 이제 투자처로서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주식 투자로 갈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큰 흐름은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곽 대표님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취득세 중과하고 인해서 대체 투자 시장 중에 뭐 토지 시장도 있고 했는데 저도 뭐 경험상 보면 토지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주택 투자에 시기적으로 약간은 후행 시장 개념이 좀 강했거든요. 주택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돌고 나서 토지 시장, 물론 이제 토지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재화의 특성상 토지에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 잉여가 많이 생기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토지로 옮겨가고 이랬는데 그것조차 다 막혀 있고 또 말씀하신 우리 곽 대표님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뭐 대체 아파트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것들조차도 뭐 안 되는 이유들만 지금 계속 매체 등에 나오고 있고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들만 나오고 있으니 뭐 부동산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세가 이제 설 전에 잠시 주춤했지만은 보면 이제 전세가 설 직전 주부터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저가 전세들은 빠지고 있고 설 직전에 또 이사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별다른 시장에 영향은 못 미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설이 지나면은 다시 전세가가 뛰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처럼 방 2개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들은 뭐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옮겨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룸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 면적이 작은 것들은 또 이 일반 원룸들하고 대체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일반 원룸들은 또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들 혼자 사는 그 1인 세대들은 그런 오피스텔 월세나 관리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밀려서 더 열악한 주거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거예요. 투룸 이상은 살아나는데 작은 평수들은 갈 데가 없고 또 신혼부부들이 이제 앞으로 큰 문제예요. 구정 지나면은 이제 결혼 시즌이 시작되고 하는데 통상 우리 신혼부부들 뭐 또 신부 쪽에서 원하는 게 그래도 20평대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제 전세값이 너무 뛰어서 그런 분들이 한 뭐 전용 면적 10평, 12평 이런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신혼 살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룸 이상 오피스텔은 살아나고 작은 원룸들은 죽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우리 재작년쯤에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강남 아파트 값을 왜곡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셨죠. 비트코인이 재작년 초에 한 400만 원, 450만 원쯤 할 때 이제 그 한 10배 되면 팔아라 했는데 그 10배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 최근에도 모건 스탠리나 또 뭐 어디죠? 트위터에서도 대체 화폐를 인정하겠다. 화폐를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비트코인이 실제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투자자들이 흘러 들어가고 투자재로서의 그냥 비트코인이네요.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를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면은 오히려 테슬라는 그걸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보유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실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안 따지고 돈의 거품에 의해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올해가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이 재화의 거품, 투자재의 거품이 발생되는 원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꺼지겠지만은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심각한 거품의 몸살을 앓을 수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주택에 투자하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뭐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해서 근데 거기는 실제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건 사용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이제는 사용 가치가 없어서 불안정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가격은 계속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순수한 투자재로서의 그렇죠. 투자처로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거품을 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가급적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있는 것 중심으로 하는 게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누구나 나는 뭐 주식 예를 들면 곽 대표님 주식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주식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단순히 유동 장세나 이런 돈이 갈 곳,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지고 떠도는 돈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식의 주식 주가 상승일 것 같아 걱정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아주 건강한 주식에 투자한 건 건강한 그 재화 활동이죠, 경제 활동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 흔히 말하는 버블처럼 뭐 서학 동학 뭐 이런 용어들 신조어들이 다 갖다 붙이고 바이오 앞에만 붙으면 되고 환경의 앞에만 붙으면 되고 이런 투자는 영원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보면은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PER이나 ROE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도 아직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만 그러면 이제 찾아서 본인들이 찾아야 돼. 이제 대형주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주가 네. 가고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뭐 꼭 완전한 거품이라고 볼 수는 물론이죠. 없을 것 예, 같고요. 물론이죠. 예.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실질 가치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예.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실제 상가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네. 장사가 잘 되는 상가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거를 예상한다면은 안정적인 상가들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이제 업종들을 보면은 상가로 보면은 상가 업종들이 유흥 쪽에 가장 많이 그렇죠. 타격을 입었어요. 네, 뭐 술집이라든가 뭐 노래방 또는 뭐 모텔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는 영원히 그런 업종이 이용이 안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네. 거죠. 원위치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백신 접종을 하면은 글쎄요, 빠르면 한 가을 정도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에는 그런 걸 찾는데 이것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뭐 모텔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모텔은 현재 주택이 아니니까 대출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모텔이라는 게 굉장히 또 되는 데만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을 접근할 때에도 워낙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싼 모텔이 있지만은 땅을 산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모텔이 안 되면은 다른 거로 전용했을 때 어떤 거로 쓰임새가 있는 그런 뭐 도심지에 있는 것, 현재 뭐 유흥업 업종들이 다 죽어가지고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유흥업 쪽에서 현재 뭐 건물을 꼬마 빌딩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만은 상가들 중에서 좀 명동 상권도 지금 뭐 거의 공실이 막 30-40%씩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수요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다. 그렇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제 관광도 늘어날 테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올 뭐 가을 이후에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런 업종들 죽어 있는 것 중에서 뭐 그 보통 상가라는 게 상속이 아니면은 좋은 물건이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각광받을 뭐 이렇게 주식 종목 중에서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관광도 있지만은 저는 업종 중심 뭐 이런 것보다는 업종과 상관없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튤립 투기는 아니잖아요.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게 썰어서 봐요. 그렇죠. 좁은 구간에 좀 올랐으니까 고평가니까 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번 장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50년, 100년 만에 오는 장이다 보니까 조금 오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전세가 오르면은 전세금 올려받는 돈이 다주택자들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1년에 150조, 200조가 될 수 있어요. 전세금 올려받는 돈. 그런 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어떤 물꼬를 찾아서 갈 텐데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디로 물꼬를 틀 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주택이 없으면 물론 힘들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다주택 때문에 막 이제 세금 많이 나가야 되는 분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종부세 막 이렇게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더 오를지. 근데 그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현금 가진 분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쓸 데가 없어서요. 이 현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밤잠을 못 자는 숙제거든요. 이거 뭐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연봉 5억,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주할 만한 주거 공간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고 하는데 똘똘한 한 채가 뭐 그냥 강남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는 말하자면 이런 연봉이 높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될 공간.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네요. 저는 또 뭐 제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화장실이 3개 이상인 곳. 집에 이런 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왜 3개가 필요하냐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분부터 연봉이 센 분들은 또 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화장실 3개인 집이 현재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외국 사례들 보면은 주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거실 3개짜리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거실 2개짜리도 거의 없잖아요. 이게 다양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집을 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키워 가실 분들도 방 5개, 화장실 3개 이런 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그러니까 그 똘똘한 한 채가 예전에는 이제 상급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급지 개념보다는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여 있는 지역 그렇죠. 또는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 요거를 이제 특화를 좀 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어차피 모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주거지의 양극화 차별화는 늘 일어나는 현상이고 요번에 요번 장에서는 그게 더 극명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 기사 난 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올렸는데 각 대표님이 이제 그 전세난 시작될 때 계급 사회가 시작될 거고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얘기한 게 분명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한 몇 개월 지나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이중 가격이 존재하고 실질 가격과 장부상의 가격이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2배 이상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세 시장의 계급 사회도 또 시작될 것 같고. 예, 전세는 이렇게 봐야 돼요. 전세는 경직된 그 관행이거든요. 전세라는 거는 시한을 딱 두고서 빼거나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아주 경직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사 처리되기 전에는 그게 안 나가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질 수 있어요. 매매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내가 팔려고 내놨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전세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철 전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이사철이 되면은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수자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는 내 전세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일정한 시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수기의 전세는 떨어질 수 있으나 또 성수기가 되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설 전에 전세가 안 빠진다 하는데 보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구정 전주부터는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정 후에는 일부 전세들이 빠질 텐데 너무 이렇게 막 이제 앞으로 투자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뭐 몇천만 원 갖고 투자하고 이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취득세 뭐 13.4%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투자처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제 분명히 올해부터 거품이 생기지만 이 거품을 막 쫓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요즘 보니까 은행에 통장 개설할 때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0대들이 통장 개설할 때는 가상화폐 투자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그렇습니까? 통장 개설을 해준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막 거품을 쫓아서 아무래도 더 빨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빠르긴 한데 더 안정적으로 봐야 돼요. 실체가 있는 거. 저는 가상화폐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각국 정부에서 모여서 가상화폐 규제를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뭐 트위터가 했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했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몇 년 더 갈 수는 있는데 화폐 가치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닌 일종의 보관함으로써 투자 가치, 그러니까 차익을 볼 만한 상품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거품의 성향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이 끝은 아니지만은 거품이 발생되겠지만은 언제 거품이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새 부동산 투자 물꼬는 어디로 향할까?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플렉시블한 다변화란 단어와 그 다음에 뭐 자주 들으셨지만 이제는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투자재 거품이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의 답변입니다. 바로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입니다. 이건 부동산의 뭐 근거국조 같은 말이죠. 어떤 시장에서는 조금 더 리스키해도 그 상품을 투자하는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같이 온통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해 있고 답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성이죠.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쫓아라. 두 단어는 다변화와 안정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셨네요. 네. 자, 올해도 우리 곽창석 대표님께서 저와 같이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트 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께 좋은 방송이라고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이 우리 곽 대표님과 이진우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